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20대 동안의 복잡한 인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흘러가듯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년도 20살. 저는 95년생이어서 2014년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 전까지는 파주에서 대학만을 바라보면서 공부하던 아이였는데요. 대학교에 오니까 진짜 모든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무슨 수업 들을지, 공강 때 어디를 갈지, 누구와 무엇을 할지 등등이요. 대학 방송국 영상 제작 동아리를 하면서 밤을 새가면서 거의 학교에 살았던 것 같아요. 용돈이 부족하다 보니 베스킨라빈스 알바도 시작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주체성이라는 게 생긴 뒤로부터 인생이 너무너무 재밌고 다채로워졌어요. 15년도 21살. 제가 학교에서 영어 전용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했는데 동기들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저는 수업 때마다 맨 뒤에 숨고 교수님이 말을 시킬 때마다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그런 열등감 때문인지 저는 갑자기 중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연극 아마추어 공연 워크숍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동아리도 2개나 하고 이 해에는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잡식처럼 다 소화를 해냈던 패기의 21살이었어요. 16년도 22살. 한참 대외 활동이 유행처럼 번지던 때였거든요. 저도 하나 둘 서포터즈를 시작하고 중국 경제통상이라는 다중전공도 시작했어요. 그때가 한참 중국의 우리나라 미디어 IP를 많이 판매할 때기도 하고 사실 이 전공을 선택하면 여름에 상해로 어학연수를 한 달 보내줬거든요. 그게 욕심이 난 거죠. 그래서 중국어를 거의 못하는 채로 냅다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난 중국어를 배워서 꼭 다시 와야겠다. 이런 생각에 한국에 오자마자 3개월 죽어라 공부하고 중국어 자격증을 따서 교환학생에 지원을 했죠. 그때 누군가는 저에게 네 전공에 중국어는 취업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돈과 시간 낭비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는 가고 싶었어요. 그냥 감이 좋았거든요. 암튼 알바로 모은 돈만으로는 모자랄 것 같아서 외부 장학금도 지원하고 화장품 회사에서 영상 콘텐츠 기획 인턴도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17년도 23살.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상하이로 교환학생을 왔어요. 녹록치 않은 교환학생 동안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났는데 그걸 다 혼자 해치우느라 지독하고 외롭고 힘든 와중에 보바를 만나서 서로 의지하면서 아주 짧은 연애를 시작했어요. 왜 짧은 연애라고 했냐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준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18년도 24살. 한국에 왔는데 보바가 자꾸 한국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롱디 연애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저는 방송국 PD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고시반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저는 공채가 마음에 안 와닿고 자꾸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방송 예능에도 출연하고 때로는 공채 시험도 포기할 정도로 대외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19년도 25살. 본격적으로 방송국 시험을 보러 다녔는데 결과는 늘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유튜브는 너무너무 잘 되어서 저는 여러 협업들을 해보고 쇼핑몰 기획전도 열어보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러다 운이 좋게 당시 엄청 잘 나가는 콘텐츠를 만들던 스튜디오 룰루랄라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을 하게 돼요. 과연 내가 채용이 될 수 있을까? 선배들 눈치를 보고 마음을 졸이던 6개월. 시간이 날 때마다 상해와 서울을 오가면서 인턴 생활, 유튜브, 그리고 쇼핑몰 운영까지 병행했던 정말 미친 것 같은 젊음의 나날들이었어요. 20년도 26살. 인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창궐해요. 2월 예정이었던 최종 면접이 3월로 4월로 계속 미뤄지고 결국 발표는 5월에 났는데 저는 최종 탈락하게 됩니다. 길을 잃었어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고 샤워를 하는데 숨이 안 쉬어져서 잠깐 물을 끄고 숨을 골라야 할 정도로 불안장애가 심해졌어요. 그런 와중에도 방송국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면서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첫째, 내가 이 시험에 통과할 능력이 언젠가는 생길 것인가? 둘째, 나의 지난 PD 인턴 생활이 즐거웠는가? 셋째, 합격 후 PD로 사는 것은 즐거울까? 첫 번째 질문부터 자신이 없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로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기업 직무에도 지원하고 면접을 봤어요. 그러다 현대홈쇼핑에 합격을 해서 또다시 채용형 인턴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번엔 정말 잘하고 싶어서 합격하자마자 왕십리에 한 달 살 숙소를 구했어요. 에너지를 잘 분배해서 회사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요. 드디어 10월, 저는 합격 소식을 받고 홈쇼핑 PD가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구한 천호 자취방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죠. 21년도 27살, 정규직이 된 회사 생활은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천천히 꾸준히 길러갔어요. 이제 정말 일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만나지 못한 보바와도 한국에서 재회를 하게 됐어요. 열심히 모은 돈에 대출까지 끌어모아서 함께 넓은 집으로 이사도 했고요. 저는 나름대로 회사에서 상도 받고 일도 편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22년도 28살. 하지만 저를 위해 한국으로 온 보바는 한국어 어학연수 중이었고 개발을 독학 중이었고 새로운 커리어의 신입으로서 취업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현재가 어디에 있는지,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자 만료가 다가오는 매일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바가 한국에서 취업이 되고 안정적인 비자가 필요해진 저희는 결혼을 결정합니다. 짜잔!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 회사를 다니랴, 유튜브 만들랴, 결혼식 준비하랴 스트레스와 과로로 정말 죽을 것 같았던 나날을 보내던 와중 갑자기 저는 다른 사업부로 인사 발령이 납니다. 23년도 29살, 완전히 새로운 회사에 간 느낌이었어요. 업무도 다르고 시스템도 다르고 조직 문화도 완전히 달랐죠. 그래도 또 새로운 걸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마음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또 방송 입봉을 하고 또 새로운 실적을 쌓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된 만큼 보는 눈도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은 회사에서 평생을 지낼 순 없겠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결국 오랫동안 고민하던 퇴사를 합니다. 23년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다이나믹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새로운 조직, 해외 결혼식, 보바의 대학원, 3년 만에 퇴사. 이제는 어디를 보고 가야 할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24년도 30살. 퇴사하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라이브 방송 출연이었거든요. 3년 동안 제가 보고 배운 거니까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어요. 준비하는 2달 동안 온갖 기를 모으고 모아서 정말 힘겹게 첫 번 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이 피로해져서 휴식을 취할 겸 혼자 발리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열흘간 지내면서 너무 좋은 에너지를 얻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리 여행을 계기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돼요. 여행이 아닌 해외 생활을 경험하러 가겠다고요. 결심이 선 순간부터는 바로 실행에 옮겨서 온갖 서류를 준비하고 영어 시험을 보고 플랜을 세웠어요. 2번째 라이브도, 잠깐의 결혼 생활도, 저의 첫 가방 제작도, 그리고 이사 준비까지 정신없이 토스해 가면서 물밑으로 열심히 두 발을 젓는,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쌓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요. 여기까지가 제가 성인이 된 이후 11년간의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정말 통일성 없고 잡다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나고 보면 다 좋았어요. 잘못한 기차가 탔던 경험들도 결국엔 나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주면서 서로 연관성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인생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10년 동안 그때그때 관심사나 취미,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변했어요. 저는 한자리에 그대로 서서 우직하게 나만의 것을 들여다보고 차근히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 지금 현재에 호기심과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 폭발적인 호기심과 에너지가 그만큼 빨리 식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 실행하거나 이루지 않으면 열정이 빠르게 사그라든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렇게 포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주저했던 것들은 모두 후회로 남았어요. 반면에 제가 실행했던 각종 활동이나 프로젝트는 성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저에게 아주 큰 자산이 되어서 나로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나는 호기심과 열정이 딱 끓는 점에 도달한 순간 무언가 실행해야 행복한 사람이구나. 끓을 때마다 참고 하지 않고 계속 넘어간다면 그저 그런 에너지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겠구나.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그 마음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좌충우돌 20대를 마무리하면서 30대로 진입하는 저는 다시 대학에 갑니다. 호주로요. 어떤 영감이었는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에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떨리네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